오늘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 동안 가족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그가 남긴 통장들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연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겉이 바랬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 옛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에는 수십 년의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꺼냈다가 다시 넣어두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별 생각 없이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런데 또 있었습니다. 한 개 더, 그리고 또 한 개. 모두 꺼내서 책상 위에 늘어놓았어요. 통장이 3개였습니다. 각각 은행은 달랐지만 아버지 본인 이름의 통장들이었습니다. 모두 지금은 합병되거나 이름이 바뀐 은행들이었어요. 은행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는 새 통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같은 수령인 이름으로, 같은 금액으로, 끊이지 않게. 수연은 통장 3개를 나란히 펼쳤어요. 입금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하나가 끝나는 달에 다음 통장이 시작됐어요. 30년이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가장 오래된 통장을 먼저 자세히 펼쳐봤어요. 3개 통장에 계속 입금이 이어진 통장.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달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이 빠짐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이체일을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 이체를 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수연은 생각하다가 멈춰야 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치인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뒤편에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 숫자를 30년 다뤄온 사람의 정확한 글씨였어요. 수령인 이름 석자와 계좌번호. 그 이름은 호적에 없는 아이였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은 호적에 없었을까요? 수연은 아버지 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낡은 책상, 오래된 시계, 창밖의 봄하늘. 아버지가 매달 이 방에서 통장을 꺼내고 이체하고 다시 넣어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 몰랐던 아버지가 이 방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장 3개에서, 그 이름에서,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에서. 이강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밥 먹었냐, 잘 자라, 조심해라, 이 3마디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평생 쓰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침엔 신문을 받고 저녁엔 뉴스를 봤어요. 식사 때 나누는 대화라고는 날씨나 반찬 얘기 정도.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수연이 아플 때 밤새 옆에 앉아 있었고 상 받은 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를 보려고 수연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웃음이 아버지의 전부였다는 걸. 말은 없었지만 자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체온처럼 늘 거기 있었어요. 오빠 동현은 달랐어요. 동현은 아버지가 평생 서운했거든요. 대학 전공, 직장, 결혼, 이직. 뭘 선택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찬성도 반대도 없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동현한테는 담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했어요. 그 결론이 틀렸다는 걸 오늘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저 이 회사 가려고요. 그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의견 좀 말해줘요. 네 인생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그게 대답이다. 동현은 그 말이 평생 귀에 박혔어요. 네 인생이다. 포기한다는 말인지 믿는다는 말인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65에 퇴직했어요. 30년을 한 회사에서 격리로만 일했습니다. 월급날 밤까지 남아 장부를 맞추던 사람. 숫자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더 조용해졌어요. 아침 산책, 책, 낮잠, 뉴스, 잠.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전화하면 짧게 받았어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그 두 마디가 아버지의 안부 인사였습니다. 수연은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서운했어요. 나는 잘 지내는 거 말고 다른 말도 듣고 싶다고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겠죠. 강수가 쓰러진 건 올봄 아침이었어요. 산책에서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명자가 발견했어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사흘. 그 사흘 동안 수연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아버지 서운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고마워요. 아버지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그 말들을 꺼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명자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30년의 비밀도 설명도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 대신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그걸 수연이 사흘 뒤에 발견했어요. 수연은 통장을 다시 펼쳤어요. 처음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걸 읽는 내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그 목소리가 첫 입금은 1994년 3월이었어요. 수연이 15살이던 해. 가족 중 아무도 기억할 만한 일이 없었던 그 평범한 해에 아버지는 조용히 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인 한 번 하고 통장 한 개 받아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집에 왔겠죠.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액은 처음에 5만 원이었어요. 당시 강수 월급의 3%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때 강수한테는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게 매달 들어갔어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1년 뒤엔 10만 원이 됐고 몇 년 뒤엔 20만 원. 퇴직 후엔 30만 원이 됐어요. 퇴직금 받은 달엔 갑자기 100만 원이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그 다음 달부터 다시 30만 원. 30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장 어려웠던 해에도, 아버지 직장이 구조조정을 겪던 해에도, 오빠 결혼할 때도, 수연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던 해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사흘에도 이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던 날들이 상상됐어요. 매달 한 번씩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30년 동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통장 뒤쪽에 메모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 이름 하나, 생년월일,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준서, 1994년 2월생. 그리고 숫자 14자리. 1994년 2월. 첫 입금이 1994년 3월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바로 다음 달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준서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이 아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수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가장 무서운 생각.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자식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내려놓으려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봄 하늘이 보였어요. 파랗고 조용한 하늘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방에 앉아서 매년 봤을 하늘이었겠죠. 이 통장을 꺼내면서 이 아이한테 편지를 쓰면서 수연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옆에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 빈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통장을 내밀었어요. 명자는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엄마, 이준서가 누구야? 앉아봐. 앉기 전에 말해줘. 아버지 다른 자식이야? 맞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수연아. 그리고 명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1993년 겨울이었어요. 강수가 일하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어요. 22살. 이름은 이재민. 전라도 시골 출신이었고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고시원에서 살았고 점심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늦게까지 남아서 배우고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했어요. 강수는 그런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가난했고 서울이 낯설었고 그래도 눈빛은 맑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강수는 가끔 밥도 사줬습니다. 지나가듯 밥 먹었냐고 물었고 안 먹었다고 하면 구내식당 밥값을 줬습니다. 회식 때 택시비를 쥐어줬고 겨울에 얇은 점퍼 입은 걸 보고 코트도 한 벌 사줬어요. 재미는 그때마다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진심이어서 강수는 어색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던 1993년 겨울, 재민이 갑자기 출근을 안 했어요. 강수 자리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고맙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쪽지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수소문했어요. 재민은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 채 고시원에 혼자 있었어요. 강수는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재민이 뭐라고 했는지 명자는 몰라요. 강수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지인 도왔다고, 잘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병이 깊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의사가 했어요. 1994년 2월, 이재민이 죽었습니다. 23이었어요. 아이를 배에 품은 아내를 남기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를 남기고, 빚을 남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재민의 아내가 강수를 찾아왔어요. 갓 낳은 아이를 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어요. 22살이었어요. 남편이 살면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강수 씨밖에 없었어요. 병원비 빚이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남편이 강수 씨를 믿었어요. 강수 씨한테 가면 된다고 했어요. 강수는 그날 밤 명자와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명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반대 안 해.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근데 티 내지 마. 생색내는 거 싫어. 그럼 같은 생각이네. 그 다음 달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아이 이름은 이준서. 재민이 죽기 전에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법도를 지킨다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수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배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선함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30년 동안 알고 있었어? 응.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한 적 없어? 없어. 왜? 내 아빠가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내가 뭘 그만하라고 해.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는지는 알아? 생색내는 게 싫다고 했어. 알려지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된다고.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생색내는 게 싫다고.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어서, 표현이 없어서 수연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30년 동안 돈과 편지를 받아온 그 아이, 이준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녁 무렵 오빠 동현이 왔어요. 장례 정리 겸 유산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내려온 거였습니다. 수연은 통장을 보여줬어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도 전부 해줬어요. 동현은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이 말하는 내내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게 다 보였어요. 이야기가 끝나도 동현은 침묵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수연은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총 얼마야?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30년 동안 쌓인 돈이잖아. 아버지가 왜 그 돈을 보냈는지 들었잖아. 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만큼 도와줬으면 이젠 돌려받아야지. 아버지하고 엄마가 30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껴서 보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젠 돌려받아야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돌려받을 거야. 수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명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돌려받는다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보낸 돈을 그 아이한테 직접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한다고. 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동현은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눌렀어요. 아무 말 없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거실에서 울렸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고 수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통장이 아버지의 비밀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싸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는데 명자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거기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됐을까요? 키가 크고 어깨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는 걸 보면 오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단정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명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죄송합니다. 저 이준서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동현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명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편지를 보낸 그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명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알고 싶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썼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동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수연은 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해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고 소식 듣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편지가 3달째 안 와서요. 혹시 몰라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편지요? 네. 선생님이 매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가끔은 2번도 오고요. 수연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편지. 통장엔 입금 내역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편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돈을 보내면서 편지도 썼어요.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30년 동안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준서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하고 낡은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여러 번 꺼내 읽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접힌 자국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폈다 접었다 한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들이에요. 처음엔 어머니한테 오다가 제가 초등학생 되면서부터 저한테 왔어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잠시 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강수 선생님이 아버지 대신이셨어요. 저한테는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선생님 편지가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연락받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동현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아이한테 아버지였던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편지로만. 수연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준서가 눈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였어요. 1997년. 준서가 3살이던 해였습니다. 준서에게 아직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는 없겠지. 엄마가 읽어줄 거야. 나는 내 아버지 재민이를 알았던 사람이야. 짧게 알았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눈빛이 맑은 사람. 그 눈빛이 너한테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 불편하면 안 불러도 돼. 그냥 내가 잘 크고 있다는 거 알고 싶어서 편지 쓴다. 밥은 잘 먹고 있니? 이강수 아저씨가. 수연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아버지가 수연한테도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밥은 먹었냐? 그 말이 이 아이한테도 30년 동안 갔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수연은 그 말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었던 거예요.
걱정한다는 말,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는 말, 밥은 먹었냐?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2006년 준서가 12살이던 해였습니다. 준서야, 학교는 어때? 엄마한테 들으니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 그거 아버지 닮은 거야. 재민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 아저씨는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 나이가 드는 건가 봐. 그래도 내 소식 들으면 괜찮아진다. 건강하게 크거라. 밥은 잘 먹고. 이강수 아저씨가.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수연은 뭘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뭐 아프냐고 물어봤더라면 아버지는 또 괜찮다고 했겠죠.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이 편지를 끝까지 썼겠죠. 그래도 내 소식 들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준서가 말했어요. 대학 입시 떨어졌을 때도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준서가 직접 찾아서 꺼냈습니다. 준서야, 떨어졌다고 들었다. 괜찮다. 딱 한 번 떨어진 거다. 아저씨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떨어졌어. 그때마다 일어났고 지금 여기 있다. 너도 그럴 거야. 재민이 아들이니까. 밥은 먹어야 한다. 배고프면 생각도 안 난다. 이강수 아저씨가. 준서가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이 편지 받고 다시 공부해서 그래서 이듬해에 붙었습니다. 합격하고 선생님한테 편지 썼는데 답장이 왔어요. 수고했다. 딱 두 글자였어요. 명자가 눈물을 흘리다 말고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야. 수고했다 두 글자면 된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편지들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받은 것부터요. 어머니가 읽어주신 것들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어요. 밥은 먹어야 한다. 배고프면 생각도 안 난다. 그 말 덕분에 몇 번을 다시 일어났는지 몰라요. 동현이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는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아무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집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편지가 몇 통인지 세어봤습니다. 30통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돈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편지를 쓰신 거였습니다. 준서가 아플 때, 군대 갔을 때, 취직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결혼을 앞두고 걱정될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을 준서가 단 한 통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때가 묻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인 채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버지가 편지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서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글씨를 고르면서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으면서 우체통에 넣으러 나가면서 그 모든 걸 아무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한테 못하는 말을 이 아이한테는 했던 거예요. 편지로.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가족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준서가 봉투 맨 안쪽에서 편지 하나를 더 꺼냈어요. 봉투가 달랐습니다. 두툼했어요. 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수연에게, 동현에게, 아버지가 가족에게 쓴 편지였어요. 준서한테 맡겨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선생님이 몇 달 전에 주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시면 직접 전해달라고요. 당신이 직접 말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수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작은 글씨. 격리 30년의 글씨였어요. 그 글씨로 30년 동안 장부를 맞추던 손이 이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명자에게, 수연에게, 동현에게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준서 일은 내가 선택한 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어. 재민이가 내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아이 하나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억울했어. 나는 별로 해준 게 없었단다. 매달 조금씩 보냈을 뿐이고 가끔 편지 썼을 뿐이야. 근데 준서가 잘 컸어. 그게 제일 다행이야. 명자,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 수연아, 아버지가 말이 없어서 서운했지? 미안해.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었어. 그냥 말을 못했을 뿐이야. 내가 상 받던 날 밤에 아버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야. 그 말을 왜 그때 못했는지 아버지도 모르겠어. 동현아, 네 인생이다 했던 거 기억하지? 무관심이 아니었어.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믿으니까 기다린 거야. 서운했으면 미안하다. 너희 셋이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했어. 이게 마지막 말이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명자한테 30년 만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동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믿으니까 기다린 거라고. 동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믿음이었다는 걸 그 한 줄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네 인생이다. 그게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동현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왜 그걸 한 번도 못 물어봤을까? 그게 믿는다는 말인 줄 알았으면 그때 고맙다고 했을 텐데.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 수연도 똑같이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손잡고 사흘을 앉아 있으면서도 끝내 못 꺼낸 말들이. 아버지 서운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고마워요. 아버지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그 말들이 아직도 수연 안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낯익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없지만 다 담고 있는 얼굴. 아버지가 30년 편지를 쓰면서 이 아이 안에 심어둔 것들이었어요. 이강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편지로 매달 통장으로 수고했다. 두 글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30년 뒤 이렇게 모두에게 도착했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 동현이 먼저 말했거든요. 계산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준서 씨, 아버지가 하시던 거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놀라서 오빠를 봤습니다. 아까 계산기 꺼낸 거 부끄러워.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준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선생님이 편지에 그러셨어요. 나중에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게 선생님이 저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준서는 저녁을 같이 먹고 돌아갔습니다. 명자가 현관에서 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준서도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 표현하지 않지만 다 담고 있는 사람. 아버지가 30년 동안 편지를 쓰면서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 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볼펜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편지지에 그 많은 편지를 썼겠구나. 이 볼펜으로 수고했다. 2글자를 썼겠구나. 이 자리에서, 이 불빛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연은 편지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뭔가 쓰려다 그냥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용히.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매달 통장에 돈을 넣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짧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수고했다. 2글자로,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으로. 이강수는 30년 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어떤 말은 그렇게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이 없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도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